티라, 틸링 여러분, 연휴 잘 보내셨나요? 좋은 가을의 시작을 맞이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역기능적 가족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바로 역기능적인 부부의 소통의 문제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해요. 얼마 전에 제가 식사를 하려고 이제 한 식당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옆에 있는 부부가 계속 싸우는 거예요. 부부 중에 한 명이 이제 실수를 했어요. 근데 이제 괜찮은가 싶더니 어느 순간부터 이제 부부가 계속 둘이 신경질을 내면서 서로 막 비난을 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어린 자녀 2명이 옆에 있는데도 막 아랑곳하지 않고 막 계속 자녀들이 이제 막 부모 눈치를 보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식당에 있는 전부가 그 부부 싸움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 불편하죠. 밥 먹으러 갔다가 체할 뻔했거든요. 사실 이런 광경이 굉장히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우리 부모님 혹은 이제 뭐 주위 어른들 아니면 이제 뭐 드라마나 영화 이런 데서 많이 본 그런 장면들이 아닐까 싶어요. 도대체 뭐가 진짜 큰 문제인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그렇게 난리를 치면서 화를 내고 서로 공격을 하고 싸웁니다.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이런 행동이 얼마나 불안감을 주고 불행함을 안겨주는지 신경조차 쓰지 않아요. 서로 이제 존중을 하고 사랑을 하면서 이제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줘야 될 부모가 약간 뭐 5살 어린아이들처럼 막 생떼 쓰면서 싸우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싸우게 된 이유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 싸우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내 기분이 안 좋아. 내 기분이 상했으니까 내 기분대로 분풀이를 하고 주위 사람들한테도 막 그냥 화풀이를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 기분이 별론데 상대가 내 말을 안 들어. 그럼 막 더 짜증이 난다 이거죠. 그래서 막 더 난리를 치고. 근데 꼭 이렇게 둘이 시도 때도 없이 싸워야만 역기능적 부부는 아니에요. 오히려 한국의 왜 전통적인 가부장적인 가족 체계에서는 남자들이 여자들의 권력을 휘두르고 통제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여성들은 억울하고 화가 많이 나도 뭐 참아야 하는 경우가 많았죠. 근데 사실 이 모습도 자녀들에게는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은 누군가가 어, 불행하다는 거고 관계가 평등하지 않다는 거니까요. 이렇게 역기능적 가족의 대표적인 특성으로는 가족의 주요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가족을 구성한 사람들이죠. 부부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요. 특히 서로 간에 소통이 잘 되지 않는다는 점을 꼽을 수 있어요. 이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시도 때도 없이 서로 싸우는 경우도 있지만 대화 자체가 없거나 아니면 되게 일방적인 경우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종합해보면 결국 소통이 잘 안 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성숙한 소통 방식을 배우지 못한 성인 아이들의 대화, 관계 패턴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역기능적 가정에서는 오히려 아이들이 더 어른처럼 부모의 이런 모습들을 애써 참아 넘겨주면서 그 불안감과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더 안 좋은 경우는 자신들의 부모들의 나쁜 습관을 배워서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거죠.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경우들도 많고요. 사실 소통을 제대로 한다는 것은 보기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른들이 이렇게 미숙한 소통과 관계 패턴으로 그냥 살아가고 있어요. 소통을 하려면 자신과 상대방의 상태가 어떤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제 의사를 제대로 또 표현하고 또 전달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죠. 자아 성찰과 공감, 배려 능력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국처럼 뭐 가부장적인 문화가 남아 있다던가
아니면 혹은 성공이나 속도만을 우선시해서 막 그런 좀 뭔가 불균형한 문화권에서는 이런 소통에 크게 가치 부여를 하지 않아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관계나 대화 같은 것에 신경을 쓸 필요성을 아예 느끼지 못하거나 혹은 그럴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르시시스트, 악성 나르시시스트들이 더 활개를 치고 다니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는 다 대가가 따릅니다. 불행한 가정에는 불행한 부부가 있고 또 자녀가 있죠. 자녀들이 가정이라는 세계에서 경험한 불안정함과 불행함은 성장 과정과 성장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또 가정은 사회의 축소판이라고 하잖아요. 사회 전반적으로 소통이 안 되고 불행한 상황이 퍼져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은 비단 관계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이나 신체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자율신경과 말투의 관계에 대해서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소통의 문제가 자율신경 균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드렸죠. 결국 역기능적 가정은 역기능적인 소통으로 인해서 역기능적인 정신과 신체의 양상들을 유발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다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컨텐츠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영상이 흥미로우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힘이 되는 댓글도 부탁드리고요. 뭐 궁금하신 점 물어봐 주시고요. 영상이 짧아요. 이런 댓글이 또 최근에 있었어요. 근데 뭐 사실 보면 이렇게 막 플레이 타임이 그렇게 길지 않은 것 같아서 영상을 길게 올리면 안 되겠네? 뭐 이런 생각을 좀 한 적도 있거든요. 근데 뭐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영상 끝까지 다 잘 봐주시고요. 네, 그럼 틸링이 여러분 오늘도 조금 더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뵐게요. 틸바.